지금 인베딩의 이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할 내용은 요거긴 한데요. 사실은 뭐 얘기하고 싶냐면 요게 더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개발자는 파트 1이 필요 없고 비개발자는 파트 2를 못 알아들을 건데 어쨌든 이거를 위한 빌드업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컴퓨터는 숫자밖에 못 다루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숫자밖에 못 다루는 이 컴퓨터가 글을 이해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NLP의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을 텐데 좀 신기한 초기 결과들, 딥러닝을 이용한 NLP의 초기 결과들을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재밌어요. 컨텍스트 윈도우. 이거 이미 상민님이 찍어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서, 비개발자가 듣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조금 더 쉽지만 재밌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서, 애초에 컴퓨터는 숫자 외에는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숫자도 못 알아먹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인 거고, 어떤 자리에 어떤 전기가 통하면은 얘가 뭐 숫자라고 우리가 그냥 한 거죠. 그냥 얘는 숫자가 뭔지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일 뿐인 거죠. 근데 어떤 규칙에 통해서 전기 신호를 어떻게 잘 하면 이게 뭐 잘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일단 숫자로 다 바꿔야 돼요. 모든 거, 사진이든 음성이든 글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거는 숫자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은 본질적으로 숫자예요. 요거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요 고양이 사진 그림을 확대해서 픽셀을 보면 이제 RGB 값, 레드, 그린, 블루 값이 나오죠. 똑같은 회색으로 보이지만 숫자가 좀 다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색깔이 조금 다른 거겠죠? 네. 그래서 태생적으로 그림은 숫자로 나타나요. 태생적으로. 그리고 댄스하다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숫자들이 가까운 게 의미가 있어요. 이 두 숫자는 이게 뭐 RGB가 0부터 255 사이잖아요. 근데 얘 숫자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 얘는 이 숫자만 봐도 아,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비슷한 색깔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댄스 하니까. 그리고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음성도 본질적으로 숫자입니다. 원래 음성이 컴퓨터로 할 때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이 압력이 마이크의 기록에서 받아서 전기 신호로 바뀐 다음에 그게 숫자로 저장되는 거예요. 압력이. 그래서 압력 변화 분포가 뭐 시간에 따라 이렇게 되면 이걸 뭐 분석해서 프리퀀시가 어떻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본질적으로 기록 자체를 숫자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그냥 컴퓨터에 집어넣은 다음에 뭔가를 꿍짝꿍짝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댄스 하다라는 그러니까 왜 글을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냐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용어 몇 개를 하자면, 벡터는 숫자들의 순서쌍이에요. 숫자는 뭔 말인지 알 거고, 쌍이 뭔지는 알 거고, 순서에 강조 표시해놨잖아요. 네. 네. 벡터는 순서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숫자가 첫 번째 나오는 숫자냐, 두 번째 나오는 숫자냐, 세 번째 나오는 숫자냐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순서쌍입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그거는 뭐 알아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그냥 숫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특정 순서대로 쫙 나열되어 있는 것, 이거를 이제 벡터라고 합니다. 물리적 벡터는 또 의미가 잠깐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컴퓨터에서 벡터라 함은 그냥 숫자들 순서 쌍이에요. 댄스 벡터는, 댄스가 이제 조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숫자들이 0이 아닌 값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뜻인데, 이 NLP 쪽에서는 좀 거기에다가 어떤 좀 다른 의미가 좀 있어요. NLP 쪽이라기보다는 이 스파스 벡터에 대비한 건데, 스파스 벡터는 대부분 숫자가 0인 값으로 채워져 있는 벡터예요. 말 그대로 듬성듬성하게 숫자가 있는 거죠.
듬성듬성하게. 근데 이제 NLP 쪽에서 스파스 벡터를 쓰는 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보통 원핫 벡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다 0이고 딱 하나만 1인 거. 이런 종류의 스파스 벡터를 쓰기 때문에 덴스하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NLP에서 스파스보다 훨씬 그 개수가 적고 대신에 숫자들의 분포가 이제 다 이제 뭐 의미 있게 채워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자 100,0하고 순서쌍이라 그러니까 순서는 중요해요. 100,0하고 102,0을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리고 101,0을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러니까 숫자가 벡터가 3개 있는 거예요. 100,0, 101,0, 102,0. 자, 이 세 개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숫자를 그냥 흔히 이렇게 탁 받아들일 때면 100이라고 102 사이에 101이 있겠네? 라고 상상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상상이 되죠. 근데 글은 그렇지 않아요. 글은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좀 상상을 해볼까요? 그림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다 회색이에요. 숫자가 되게. 그러니까 숫자가 좀 크게 나면 아 얘는 좀 다른 색인가 보다 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글자는 글자를 숫자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글자 뭐 어떻게 숫자를 나열해도 상관이 없어요. 글자에다가 혹은 단어에다가 숫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유니코드로 이렇게 숫자가 부여돼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세상에 요새 컴퓨터 세상에서는 나라는 글자는 10진수로 45,208번 글자입니다. 어떤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의 번호가 45,208번이면 나라는 한글로 나라는 글자예요. 45,212번 숫자는 난이고요. 45,224는 남이에요. 난이 나하고 남 사이에 있는 의미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숫자를 부여할 수는 있는데 이 숫자의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글자는. 혹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 아들, 엄마, 아빠 이렇게 세상 모든 단어들을 쫙 나열해놓고 거기다 숫자를 하나씩 붙여나갔다고 해보죠. 어떤 숫자를 붙여놨는데 이 숫자가 뭐 어떤 단어랑은 한 10개 차이 나고 어떤 단어는 한 100배 차이 난다고 쳐봐요. 그것들 사이에서 얘는 의미가 가깝고 얘는 의미가 멀고 그럴 수 있나요? 애초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글자 혹은 글은 이런 숫자랑 거리가 멀어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 숫자에 어떤 의미를 담고 싶어 하는 건데 의미를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컴퓨터가 어떤 의미를 다루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라는 거는 의미를 이해한다는 뜻이니까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이 의미를 숫자로 표현해야 돼. 우리 사람 머리로는 도저히 의미를 숫자로 표현할 방법은 없어요. 그죠? 뭐 의미가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이해한다는 의미는 이런 걸 거예요. 아빠와 아버지는 되게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깝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father도 역시나 의미는 거의 유사하잖아요. 되게 뭐 어떤 숫자가 부여돼 있는데 이 숫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어쨌든 뭔가 가까웠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눈하고 눈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컴퓨터는 모른단 말이죠. 몰라요. 근데 이거를 구별하고 싶어요. 그렇게 잘 구별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컴퓨터가 글을 이해했다, 말을 이해했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임베딩이라는 거는 결국은 글이나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가 포함된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봅시다. 자, 먼저 글을 숫자로 만들어낼 때 일단 글을 조각을 낼 거예요. 근데 조각 내는 단위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왜 어려운지는 조금 이따가 계속 보실 거고 일단 조각 낼 방법이 있다고 치죠.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거를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한글 요 정도는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한국어 잘하는 사람이 이제 적어도 중등교육 과정까지는 잘 배운 사람이 이렇게 나누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눈 다음에 숫자를 그냥 부여해. 여기 숫자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숫자 찍은 거예요, 일단. 근데 아버지는 1006이고 가는 23이고 방은 2187이고 뭐 이렇게 숫자를 부여하면 이 숫자들의 쌍들이 이렇게 쭉 나타내질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 옆에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7번이 어머니라고 하면 이게 1007, 23, 2187 어쩌고저쩌고의 의미가 이거랑 비슷한가요? 모르겠죠. 네, 모르겠죠. 네.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요거 짤이죠. 모르네, 모르대, 모르지, 모르더라, 모르더라, 뭐 모르는구나, 막 이게 그게 뭐 한국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한국어 쪽 그리고 심해서 그런 거지. 뭐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다른 언어는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잘라서 한다 쳐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들어가신다, 뭐 이렇게 나눈다. 들어가, 들고, 들어, 뭐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엄청 많을 거예요. 한국어 같은 경우. 영어도 사실 마찬가지죠. 똑같이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프린트라고 하면은 프린트랑 프린티드랑 프린팅이랑 거의 비슷비슷할 텐데 뭐 그것들이 다 하면은 몇 배씩 뻥튀기가 되겠죠. 단어 내용이. 그리고 그렇게 뻥튀기가 됐을 때 얘네들이 똑같은 비슷한 값을 가지기 어떻게 숫자를 부여해야 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잘 줄여야 숫자로 다루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과정이 스태밍하고 렘마타이징인데 스태밍은 그냥 그러니까 뒷자리를 잘라가지고 핵심이 되는 어근을 찾는 거예요. 스템이 뭐 줄기인가? 뭐 이런 뜻이잖아요. 스템셀 해가지고. 네, 그래갖고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말로는 어근을 찾는 거. 그래서 들어가신다 해서 신다는 이게 조사고 맞나? 조사? 네. 네. 먹었냐 해서 얻냐가 뭐 그걸 거고 막 몰랐으면 이것은 모르다니까 몰일 거예요. 리을까지가 어근이고 뒤에가 뭐 이제 활용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태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잘라도 먹었냐, 먹었군,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로 합쳐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으면에 뭘 하고 모르다 하고는 같은 건데 다르게 취급되잖아요. 이렇게만 다 자르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줄였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줄여야 될 거예요. 렘마타이징 해서 요거는 이렇게 이거의 기본형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신다는 들어가다, 뭐 먹었냐 먹다, 뭐 몰랐으면 모르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바꾸면 우리가 이것들을 제대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언어학적으로는 충분하게 다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저거를 누가 하지? 컴퓨터가 할 수 있나? 막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의문들은 좀 이따가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르고 바꾸는 과정들이 그런데 자, 그럼 뭐 어떻게 누군가 막 국어학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두면 되겠지. 그래도 안 돼요. 요게 2018년인가? 18년쯤에 파파고한테 제가 이메일 쓰려고 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파파고의 아버지한테 제보를 했는데 고유명사를 얘는 본 적이 없잖아요. 고유명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새로운 고유명사를 지가 아는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얘를 내가 아는 사전에는 신기빈이면 신기 잘릴 수 있겠지? 신기 자르고 그다음에 빈 자르고 이렇게 해갖고 영어 엔진한테 넣었으니까 신기는
서프라이징 미스테리어스 뭐 이런 식일 거고 B는 뭐가 있지? 아, 게스트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의문을 갖고 또 이제 약간 이제 또 진행을 해봅시다. 근데 어쨌든 했다 치자고요. 어쨌든 했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스타보드 얘기를 안 했는데 스타보드는 은는이가 같은 경우는 조사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우리나라 언어에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보드를 잘못 제거하면 의미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도 말이 되고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들어가신다 방에 또 말이 돼요. 우리는 앞에 조사가 그 앞에 어떤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나타내주는 언어라서 조사가 사실 빠지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그 역할을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어에서는 뭐 이런 스탑워드, 더 뭐 이런 것들을 좀 빼도 크게 이제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스탑워드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렘마타이징 스테밍 뭐 스타보드를 제거한다라고 하면 아버지 방 들어가다 요렇게 바뀔 거예요. 요거를 숫자 벡터로 만들어요. 이때 1006, 2187, 786 뭐 요런 숫자로 만드는 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1006하고 1007하고 차이가 의미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의미가 있게 바꾸려면 원합 벡터로 만들면 돼요. 왜냐하면 벡터에서 위치는 의미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이 1006번째만 1이고 나머지 다 0인 벡터하고 1007번째만 1이고 나머지 다 0인 벡터는 명백하게 다른 의미인 거예요.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가 1이든 뭐 100번째가 1이든 어떤 게 더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네, 어떤 게 원래 뭐 생판 다른 숫자니까 10만 개의 방향이 있는 거지. 서로 독립적인. 그래서 10만 개의 차원에서 얘는 내 옆에 요 칸으로 떨어져 있는 거, 얘는 저 칸으로 떨어져 있는 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일단 다 달라요. 일단.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원합 벡터로 만들어 봐요. 그러면은 이 벡터의 숫자는 몇 개가 될까요? 벡터에 들어가는 숫자는 단어 개수만큼이죠. 그쵸? 왜냐면 단어에다가 1, 2, 3, 4 이렇게 쫙 붙였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단어가 100만이야. 그러면 100만 개의 단어가 있는 거고 이거를 딱 그 자리에 한 개만 1이고 나머지 싹 0이니까 이 벡터의 길이는 100만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뭐 단어 개수를 뭐 10만 개로 끊든 100만 개로 끊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아니면 만 개로 끊든. 근데 이제 뒤에 좀 나오겠지만 만 개로 이 세상 단어를 다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근데 무한대만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디에서는 끊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웃 오브 벡터라고 OOV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합 벡터로 만들었다고까지 한번 해보죠. 만들었어. 자, 그러면은 여기는 단어가 3개 나오니까 3 곱하기 뭐 단어는 이제 전체 단어는 10만 개라고 생각해 보죠. 3 곱하기 10만. 이 숫자가 30만 개잖아요. 간단한 한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뭔가를 다뤄야 돼. 오, 끔찍하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그죠? 계산 한번 하려고 그래도 너무 크겠죠? 네. 그래서 요 스파스 매트릭스로는 뭐 의미를 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스파스 매트릭스를 덴스 매트릭스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요런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의미로 바꿀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어떻게 바꾸냐?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벡터, 숫자로 다룰 수 있는 거리라는 거는 사실 그 거리를 측정하는 게 몇 가지 없어요. 그러니까 벡터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2개 빼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제곱근 씌운 거. 다음에 그 두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벡터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각도를 잴 수 있거든요.
각도를 재는 뭐 코사인 디스턴스.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잘 쓰이진 않지만 뭐 이제 뭐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뭐 이렇게 그냥 각각이 모두 직각으로 꺾여 있을 때 뭐 하는 거. 그럼 차이를 제곱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이를 그냥 다 더하는 식으로 하는 뭐 디스턴스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많이 쓰이는 거는 이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요 거리.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이 벡터들의 길이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길이는 나는 관심이 없고 이게 얼마나 벌어졌냐 라는 이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코사인 디스턴스를 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쨌든 의미를 비슷하게 만든다는 거는 이 벡터들 사이에 어떤 거는 가깝게 만들고 어떤 거는 멀어지게 만들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다 똑같아요. 거리가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의미가 가까운 거는 가깝게 만들고 의미가 다른 건 멀게 만들지?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게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방법이, 기상천외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걔는 아마 매트릭스 곱으로 나타내질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벡터에다가 매트릭스를 곱한다는 거는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이렇게 변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지구의 한 점이 지도상의 한 점으로 매핑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게 우리가 그냥 뭐 매핑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변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이 지구상의 어떤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지구상의 이 점은 지도상의 이 점이랑 같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같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중간에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 공간을, 이 지도는 이해하기 되게 쉽죠. 왜냐하면 지구의 표면도 2차원이고 지도도 2차원이니까. 그리고 지구의 표면이 아니라 지구를 3차원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 상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숫자 3개 정어리라 하더라도 숫자 3개를 2개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의미 공간이라 그러면 이 의미 공간은 몇 차원인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2차원, 3차원은 아니겠지. 우리가 2차원, 3차원, 의미 공간이 2차원, 3차원이라 그러면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적어도 2차원, 3차원은 아닐 거야. 엄청나게 고차원일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차원의 어느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원합 벡터는 지금 차원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만 차원이죠. 그죠? 10만 차원의 어떤 벡터를 의미 공간의 벡터로 매핑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매핑의 특성이 가까운 건 가깝게, 먼 건 멀게 해줄 수 있는 이 매트릭스 M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 임베딩을 잘 해낸 겁니다. 그래서 임베딩을 한다라는 거는 이 변환 규칙 매트릭스 M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고차원이라 약간 이렇게 하늘 그림을 한 건데 예, 아버지 아빠를 되게 가깝게 만들고 나머지는 뭐 공간상에 어디엔가 흩뿌려져 있겠죠. 그렇죠? 가까울 이유가 없는 애들은 이렇게 하는 M을 찾는 건데, 딥러닝이라는 건 이 M을 사람이 계산하거나 뭐 하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찾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 과정 중에 딥러닝으로 하니까 딥러닝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다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글을 의미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글을 쪼개고 단어로 쪼개고 이 단어들을 무슨 숫자를 다 임의로 부여를 했고, 그게 숫자의 절대값은 의미 없으니까 원합 벡터로 만들었고, 이 원합 벡터를 의미를 가지는 의미 벡터, 이걸 임베딩이라고 부르잖아요. 의미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이 변환하는 거의 포뮬러는 당연히 매트릭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매트릭스 M을 찾는 과정을 임베딩을 학습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자, 이 다음에 이 M을 어떻게 학습하냐? 요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진짜 이해하셨죠? 네, 네. 자, 이 M을 학습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무슨 이렇게 통계를 이용하고 뭘 이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 2012년인가 워드벡터 2013년인가 12년에 나왔을 거예요. 이 워드 투 100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간에 어떤 상태 벡터라는 거를 정의를 해요.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막 발전돼서 오토 인코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오토 인코더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이제 계산량도 적고 그래서 요거는 CPU를 이용해서도 몇십 분, 한두 시간이면 학습될 정도로 쉬운 방법인데 이 쉬운 방법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내보내는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간 상태라는 걸 만들어요. 중간 상태. 이 중간 상태가 의미를 가진 벡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상태의 차원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1024일 수도 있고 768일 수도 있고 512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중간 상태의 차원은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정하고 이런 문장이나 단어를 중간 상태로 만들었다가 다시 원합 벡터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여기에 의미가 싹 남아요. 아직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 그대로만 따지자면 벡터가 두 개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 원합 벡터에서 중간 상태로 만들어주는 웨이트. 여기서는 WV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사실 거의 룩업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WV라는 매트릭스가 하나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중간 상태, M 상태에서 다시 원합 벡터로 만들어주는 매트릭스가 필요해요. 그럴 수도 있죠. 있잖아요. 어떤 매트릭스를 곱하면 중간 상태가 되고 그 매트릭스를 다시 펼치면 원합 벡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WM, 이 두 개를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이 두 개를 학습을 시키고 이 두 개가 아주 잘 학습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의미를 담은 M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의미를 담은 WV를 얻는 거긴 한데 의미를 담은 WV를 얻는 거긴 해요. 사실은 이 M을 얻는 건 아니고 자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학습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들 이제 많이 훈련이 되셨겠지만 학습이라고 하면은 두 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 쌍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학습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똑똑한 건데 그래서 뭐가 입력이고 뭐가 출력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의미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의미를 출력으로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인간이 의미를 정답이라고 찍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만들까요? 그것도 사람이 또 일일이 한다고 하면 노가다가 너무 심할 거고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있을까? 상상이 잘 안 가죠.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를 들면 the cat sat on the mat 이라고 단어가 있다 쳐보죠. 그럼 정답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 한 단어씩을 쫙 뽑아요. 한 단어씩 뽑은 다음에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몇 개든 상관없어요. 세 개 볼 수도 있고 한 개를 볼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주위 거를 인풋으로 삼고 출력을 자기 걸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죠? 네. 요게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고 이제 워드 투 백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를 C5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지 이 모델한테 the fat 이고 블랭크 있고 set on이 나왔어. 그러면 가운데 들어갈 단어는 뭘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모델한테. 그럼 질문이 네가 해야 될 답은 캣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쵸? 이러면은 그냥 인터넷에 널려 있는 문장들만 수집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데나 찍고 양 옆에 걸 보면 되니까. 그쵸? 그러면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아까 그 모델을 돌린 겁니다. 학습시킨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모델을 딥러닝을 학습시킨 방법은 뭐 백프로 뭐 요거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모델은 이 입력과 출력을 알려주면 이 모델이 최대한 이 입력값에 대해 이 출력이 나타내도록 뭔가 이렇게 막 안쪽이 뭔가 조정이 된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네,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문장을 여기에다가 싹 이제 학습을 시키면 얘가 기억을 하든 아니면 진짜 의미를 했든 어찌 됐든 간에 뭔가가 학습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학습된 결과가 놀랍습니다. 이게 2012년 결과를 2012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해보시면, 실제로 들어가서 해볼게요.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도쿄를 더했더니 일본이 나와요. 사실 이 논문에서 그 상징적인 거는 제가 한글로 해서 그랬는데, 킹에서 맨을 빼고 우먼을 더하면 퀸이 나와요. 신기하죠? 네. 이게 2012년 결과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아저씨에서 남자를 빼고 여자를 더해볼까요? 아줌마가 나와요. 뭔가 신기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얘가 뭔가 의미를 가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의미가 서로 뭐 어땠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워드 투 백이어서 막 신기하다. 우와, 이제 NLP는 라는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별로 실용적이지는 않았어요. 네. 성능이 뭐,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당연히 막, 오, 이런 게 된단 말이야? 했지만 실제의 응용에 쓰기에는 아직 많이 갈 길이 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뭔가, 봐봐요. 아까 원합 벡터부터 와봐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의미 비슷한 거가 얘가 됐다는 소리잖아. 예. 대충 요런 비슷한 그림을 그려진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하고 아빠가 얼만큼 가까웠는지, 그다음에 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멀어져야 되는지, 가까워야 되는지, 요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됐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도쿄를 더했던 요거는 좀 문장으로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킹에서 맨을 빼고 우먼을 더하면 퀸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는 세상 문장 중에 킹하고 맨이 가깝게 등장하는 문장들하고 퀸하고 우먼이 가깝게 등장하는 것들이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이 가능하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서 set on, the fat하고 set on에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놈이라는 거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얘가 명사인지 아닌지도 영향을 받았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앉을 수 있는 어떤 객체이겠죠. 동물이거나 사람이거나. 여기 트리라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구조도 간단하니까. 아, 입력이 이렇게 되면 세상에 뭐 어떤 뭐 통계적인 어떤 것들을 얘가 잘 학습해서 이 벡터에는 분명히 명사인지 아닌지도 얘가 어떻게 구별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구별을 하고 있지 않을까? 혹은 뭐 동물인지 아닌 식물인지도 구별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뭐 이러니까 인풋 데이터가 이러니까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도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물론 요새는 다 이제 GPT가 알아서 다 해주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좀 보자면, 자,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도쿄를 더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막 그러고 막 좀 하지만 이게 그림으로 약간 그려보면 사실
한국과 일본의 거리는 서울과 도쿄의 거리랑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공간상에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능이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의미를 담은 벡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워드2백이라는 걸 통해서. 네, 그래갖고 우리는 지금 임베딩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잘 만들어 보자고요. 이제 기초도 끝났어요. 이제 세상의 글을 어떻게 숫자로 만드는지도 이해했고, 이 숫자에다가 어떻게 의미를 담는지, 이 학습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이제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나아가 보죠. 이 나아가는 거에 이해하기 쉬운 것까지가 오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는 다음 파트입니다. 자, 이제 쪼갤 건지 어떻게 쪼갤 건지를 조금 깊게 한번 파악을 해보죠. 아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정상적으로 고등교육까지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쪼갰지만, 뭐 미국에서만 80년을 산 제임스 옹한테 한국어를 가르친 다음에 쪼개보세요 라고 하면 못 쪼갤 거 아니에요. 그쵸?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한테도 뭐였더라? 띄어쓰기 한 번도 안 하는 어떤 예제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걸 쪼개라 그러면 헷갈려요. 저도 띄어쓰기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검정 보면은 막 40점 나오고 그래요. 띄어쓰기 막 검정 보면 되게 어려워요, 한국 띄어쓰기. 근데 한국어만 그러냐? 물론 영어도 그렇죠. 불규칙 동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쪼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렘마타이징 어쩌고 저쩌고 한다 치지만 그 변환 표를 완벽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건 불가능해요. 너무 많아요. 네, 완벽하게 변환 표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까 OOV 얘기했죠. 우리가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단어들은 엄청 생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단어로 매번 넣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OOV는 계속 생겨요. 근데 그게 갑자기 막 한단 말이죠. 근데 OOV를 그냥 나는 몰라 라고 하면 그게 예를 들면 사람 이름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사람 이름 거는 신기빈이라는 자리에 김옥현을 넣어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신기빈이 잘생겼다나 김옥현이 잘생겼다나. 물론 후자는 거짓이긴 하지만 그건 뭐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뭐 어떤 뭐가 있을까요? 뭐 백스 뭐 이런 게 보이네요. 뭐 can you 백스 뭐 이게 말이 맞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했을 때 이 백스라는 자리를 unknown이라고 해버리면 can you 한 다음에 무슨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OOV가 그렇게 많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그 워드2백 만들 때도 토크나이징을 어떻게 하냐? 토크나이징을 하기 위해서 말뭉치가 이만큼씩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토크나이징을 잘하기 위해서 물론 막 어떤 기업의 커스텀 데이터가 필요하고 막 이런 거예요. 진짜로.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등장하는 단어를 OOV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말뭉치가 필요했고, 기업 내에서만 쓰는 희귀한 단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는 OOV였을 테니까 그걸 OOV 안 만들기 위해서는 요 말뭉치가 필요하고, 말뭉치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학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세상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길래 안 그러지? 2018년에 나온 GPT 3.5로 지금 뭐 나오는 신조어를 넣어도 뭐 완전 뭐 이렇게 하는 뭐 백스 뭐 이런 것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요거는 잠깐만 2021년이지 21년이죠. 네, 21년이죠. 네네네. 고블린 보드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뭐 알래나?
뭔데 대충 유치는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리즈 이런 것들은 진짜 뭐 이거 상상이 안 가는데 하여튼 근데 어쨌든 적어도 얘가 OOV 취급은 하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그래서 이제 버트가 나올 때 이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나 센텐스 피스 뭐 이런 것들 얘기가 한참 나왔는데 그 논문이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이거를 대규모 언어 모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세상에 단어는 무한대만큼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 글자는 제한돼 있어요. 세상의 글자 수는 기껏해야 그러니까 이모지 같은 거 빼고 생각해보면 실제로 쓰는 것들은 기껏해야 6만 5천 개? 뭐 많이 들어가 봐야 12만 개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유니코드의 첫 번째 판이 6만 5천 개고 대부분의 문자가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못 들어가는 한자 같은 게 있을 수 있어갖고 조금 더 늘려가고 있긴 한데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모지나 그림 문자들이고 실제 우리가 쓰는 문자라고 하는 것들은 6만 5천 개짜리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에 거의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많아봐야 12만 개예요. 많아봐야. 한글은 우리가 쓰는 고어까지 다 합쳐봐도 몇 천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한글자가. 네, 한글이. 자, 근데 그러면 글자로 자르면 되잖아요. 뭐하러 단어로 잘라? 글자로 자르면 등장하는 수가 확실히 줍니다. 근데 그렇게 잘라버리면 이 글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이라는 글자가 신일 수도 있고 신발의 신일 수도 있고 신기비의 신일 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신라면의 신일 수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의 조합을 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야 되는데 조합이 복잡하고 많을수록 그게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로 끊을 수 있으면 단어로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다루는 게 좋지 아 더하기 버 더하기 지로 다룬다? 그럼 어려운 문제잖아요. 단어는 단어대로 끊었으면 좋겠고 근데 OOV는 안 생겼으면 좋겠고 OOV가 생겨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잘 어떻게 처리됐으면 좋겠고 막 그렇게 했는데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 그거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문장을 열심히 다 모아요. 이번에도 뭐 일단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읍니다. 그래서 문장이 세상에 한글로 된 문장이 딱 3개밖에 없다고 쳐봐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아버지가 가방에 방해인데 어쨌든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죠. 아버지가 가방에 왜 들어가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가방 공장장 이렇게 3개의 문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단은 글자를 다 쪼갭니다. 일단은 아가 2개 있고 버가 2개 있고 지가 2개 있고 가가 5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네, 6개가 있고 그다음에 방이 하나 둘 셋 3개 있고 뭐 장이 하나 둘 3개 있고 뭐 이렇게 글자 수를 다 세요. 일단 세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하고 버하고를 합쳐봐요. 그럼 버가 몇 번 나오지? 2번. 버하고 지는 2번. 지, 가가 1번. 그러니까 지, 가 이렇게니까 이렇게 1번. 그다음에 가방이 하나, 둘, 3번. 이렇게 딱 세보면은 2글자로 3번 나오는 게 제일 많아요. 대부분 2개 나와요 지금. 공장 2번,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 게 2번. 가방이 3개로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합쳐요. 가방을 합치고 이제 그러면 가방을 합치면 이제 가방을 합치고 나면 가가 하나 남겠죠? 그쵸? 요렇게 3개가 아니다. 3개가 남는구나. 이쪽 가를 안 셌어요 지금. 어쨌든 숫자는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가방을 합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요런 이제 조합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 합쳐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3개짜리는 다 합쳐졌으니까 2개짜리 합쳐지겠죠? 그래서 아버도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합쳐보면 아버지, 가 이게 다 빼고 나면 가는 여기 혼자 나오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가, 그 다음에 가방, 애도 이거 2개인데
가방에라고 합치면 이 가방 공장이 또 빠져가지고 가방을 잘라서 들어가게 돼요. 가방에 들어가신다. 공장, 장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숫자 세는 규칙만으로 합치었더니 단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버트라는 놈이 2018년에 나왔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토크나이징을 했어요. 근데 얘 놀라운 점이 108개 언어를 지원해요. 구글이 아무리 돈 많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비싼 그 언어학 교수님 108개 언어의 교수님들 초빙해가지고 토크나이저를 만들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 모든 언어를 싹 긁어다가 108개 언어를 싹 긁어다가 이 방식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8개 언어를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Ein gespannt gehet in Europa, das gespenst des Kommunismus 라는 거를 이 토크나이저로 잘라보면 이렇게 Ein gespenst 이렇게 잘려요. 요게 독일어로 공산당 선언문 첫째 글입니다. 공산당 선언문. 네. 유럽에는 유령이 하나의 유령이 돌아다닌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뭐 이건데 이게 왜 제가 독일어를 가져왔냐면 영어로 잘리면 너무 이쁘게 단어로 잘려요. 영어를 제일 많이 넣었으니까. 영어를 제일 많이 넣었으니까 너무 이쁘게 단어로 잘리길래 다른 언어는 어떤가? 한글은 알아보기 힘들게 잘리는 것들. 이게 버트 옛날 거라는 걸 가정을 해보면 요새 뭐 언어에서는 한글도 꽤나 이쁘게 잘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옛날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알파벳 언어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보면 뭐 독일어로 아인이 원이잖아요, 원. 이게 독일어로도 이렇게 잘 잘려요. 유로파 막 이런 거, 다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잘립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실제로 해보진 않았는데 뭐 프린팅이면 프린트 샵샵 ing 뭐 이렇게 잘리는 식으로 잘립니다. 그렇게 자르고 뭐 프린트 의미도 살고 ing 의미도 살고 최악의 경우에 OOV가 안 나는 이유도 알겠어요? 신기빈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신기 빈이 잘렸겠죠. 똑같이 이번엔 잘렸어도 신기 샵샵빈으로 잘릴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다는 의미로. 네, 앞에 샵샵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빈이 단독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게스트로 해석될 리는 없겠지.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막 그런 식으로 안 잘라도 신, 샵샵기, 샵샵빈 이렇게 잘리겠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단어들도 OOV가 생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로 다 글자로 잘리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를 얘가 거의 처음 봤다 하더라도 샵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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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요렇게 묶어서 한 단어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OOV가 안 생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토크나이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자를까는 사실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큰 말뭉치를 가지고 이 토크나이저를 만들고 이 토크나이저가 10만 개냐 100만 개냐 요거의 차이인 겁니다. 그 GPT 3.5 시절에 토큰 개수가 50만 개인가 5만 개인가 일 거예요. 아마 50만 개인가 5만 개인가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가 들어가고 한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한글 생성 속도는 이렇게 LLM이 생성하는 거는 토큰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은 막 2토큰이나 3토큰이 한 글자를 나타낼 정도로 한글 생성 속도가 느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단어장이 2배로 늘어났어요. 2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한글 토큰들도 이제 웬만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글도 이제 웬만큼 속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르는 방법은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많이 모아서 글자 단위로 다른 다음에 이렇게
통계적으로 막 뭉쳐서 몇 개까지 만들 것이냐를 딱 정하면 이게 딱 나와요 그냥. 그래서 요 방법은 지금까지 쓰이는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제 남겨진 의문들은 이제 2차로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2차의 거의 핵심인데 눈하고 눈 구별하고 싶어요. 요거 해석해 보면 시간은 화살처럼 흐른다, 날아간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초파리는 사과를 좋아한다입니다. 네, 그쵸. 똑같죠 지금. 근데 이걸 구별해내야 돼요. 네, 어떻게? 플라이스의 인베딩은 똑같을 텐데 하나인데, 그쵸? 인베딩이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지? 이제 이게 두 번째 세션에서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구별할지, 그다음에 그게 이제 또 구별하는 방식이 결국 옆에 단어를 봐야 되잖아요. 옆에 단어를 보는 방식을 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 이제 넓게도 보고 짧게도 보고 넓게 보는 방식이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를 늘리는 방식이 되고 뭐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이 끝났어요. 1시간 됐네. 네, 질문.